여러분 안녕하세요. 몽이 IT 포럼 블로그 운영자 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자브라에서 나온 엘리트 650T 모델에 대해서 영상으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5월 3일날 받았으니까 정확히 한 달 정도 사용하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원래는 제가 이 제품을 2주 정도 사용하고 영상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품을 쓰면 쓸수록 그 장단점이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리뷰를 찾아뵈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품의 연결성부터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무선 이어폰에 있어서는 연결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연결성 테스트를 제가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외부 오디오가 연결된 게 없기 때문에 음량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무선 이어폰을 꺼내서 여기 연결되는 시간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열어서 제가 이어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꽂으면 제품이 연결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외부 오디오 연결된 거 표시가 뜨죠. 이 상태에서는 바로 음악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브라 엘리트 650T 모델의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품을 보시면 작은 유닛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넣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 리시버 같은 경우는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버튼은 한 번 누르면 음악 재생, 한 번 더 누르면 음악 정지, 그리고 길게 누르면 시리를 부를 수 있고, 전화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귀에 꽂았을 때 바깥에 있는 원은 다음 곡, 이전 곡, 길게 누르면 다음 곡, 그리고 한 번씩 누르면 볼륨 업, 이 안에 원은 여기 이 버튼은 한 번 누르면 볼륨 다운, 그리고 그 길게 누르면은 이전 곡으로 넘어갑니다. 자, 참고로 이 기능은 기본 어플에서만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에 꽂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서, 그러니까 꺼진 화면에서 버튼 하나만 눌렀을 때 음악이 재생되는 거는 기본 어플에 음악이 있을 때만 그 기본 어플 안에 있는 음악을 재생시켜주고, 예를 들어 멜론이나 뭐 다른 벅스 같은 서드파티 어플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플을 먼저 실행시키신 다음에 음악을 먼저 재생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눌러주신 후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 리시버로 컨트롤 하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 리시버 버튼 눌러주시면 정지와 재생이 되고, 반대로 왼쪽 리시버에서 밖에 원을 눌러주시면 음량이 올라가고, 안쪽 원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음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밖에 원을 길게 눌러주시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반대로 이전 곡을 볼륨 다운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이전 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지금 귀 안 꽂고 있어서 그런데, 귀에 꽂고 있으면 넘어가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귀에 꽂고 한번 이 상태에서 1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일단은 이 제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재연결성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 연결해 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시 연결하려면 얘를 번거롭게 넣었다가 다시 빼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 오른쪽 리시버를 쭉 눌러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게 쭉 눌러주시면 연결 해제됩니다. 보시면 연결 해제됐죠? 위에 없어졌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연결이 완전히 해제된 상태에서 재연결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 리시버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트를 쭉 눌러주시면 버튼을, 오른쪽은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왼쪽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원 음량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이 왼쪽 이어폰도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은 같이 연결돼서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재연결성에 있어서는 근데 가끔씩 이 기능이 먹통이 될 때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 문제 같고 이 부분만 해결되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만한 건 없습니다. 연결성에 있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걸 제가 방금 보여드렸고 끊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달 동안 쓰면서 이 제품이 끊긴 게 단 10번도 안 됩니다. 그 끊김조차도 막 2초, 3초 이렇게 길게 끊기는 게 아니라 0.3초 잠깐 끊기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길어도 많아봤자 10번도 안 될 정도니까 연결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제품은 이 두 가지가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NFMI라는 그 이제 니어필드 마그네틱 그 기술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전투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수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끊김이 적기 때문에 기존의 블루투스로 양옆 이렇게 두 개를 페어링했던 TWS 이어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연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팟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단일 모델로 사용했을 때 제조사에서 말하기는 5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저는 이제 음량을 조금 높게 듣는 편인데 그렇게 들었을 때 4시간 반 정도 가는 편이고요. 음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들었냐면 이 정도로 들었습니다. 이 정도 음량으로 들었을 때 4시간 반 정도 가고 한 중간 볼륨으로 들었을 땐 제가 봤을 때 5시간 정도는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터리는 오래 가고 추가적으로 케이스에 넣어놨을 경우는 10시간에 더 충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가지고 나가서 충분히 쓰실 수 있고 매일매일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 음악을 뭐 한 3시간씩 듣는다고 해도 한 5일 정도는 충전을 안 해도 얘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제품이 이 케이스에 자석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을 때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이 사용자가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열었을 때 쉽게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자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급할 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아침에 나갈 때 급할 때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턴 다음에 얘는 가방에 넣고 얘만 끼고 나갑니다. 뭐 뺄 때 편리하긴 한데 넣을 때 이게 뭔가 제대로 들어가나 이게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까지 안 들어갔던 적은 없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안 맞게 들어가고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 있어도 대충 꾸겨 넣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고 이 재질이 굉장히 미끄러워서 매끄럽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제가 손에 땀이 좀 있는 편인데도 이게 좀 미끄러지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그래서 언제 불편했냐면 이거를 귀에 꼽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귀에서 뺄 때 이게 미끄러져서 유닛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떨어질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귀에서 빼실 때 꼭 주의해서 빼셔야 되는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마찰이 있거나 거칠거칠했으면 덜 그랬을 텐데 너무 매끈하게 이 플라스에 너무 매끈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미끄러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노즐이 짧기 때문에 요만큼만 잡고 귀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렇게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었고 또 추가적인 단점은 뭐냐면 이 노즐 길이가 짧습니다. 보시면 이 노즐이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요만큼밖에. 그래서 귀가 엄청나게 작거나 귀가 엄청나게 크신 분들은 이 이어폰이 안 맞습니다. 아예 귀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이도가 이 앞부분 노즐이 길어야지 이도에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고정이 될 텐데 노즐이 짧기 때문에 이도에 그만큼 안 들어가서 겉에서만 맴도는 그런 느낌입니다. 더군다나 이 유닛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블루투스 이어폰 치고는 그래서 귀가 작으신 분들이나 반대로 저처럼 되게 귀가 크신 분들은 이 유닛을 꼈을 때 확실하게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 꼭 시착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귀가 크기 때문에 이게 유닛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안 들어갑니다. 귀 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낄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 5분 정도 지나가 있으면 이 유닛이 조금 약간 덜렁덜렁하는 그런 기분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끼고 한번 띄워봤는데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귀가 안 맞아서 그런지 확실히 운동하는 환경에서는 되게 불안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이즈가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다 맞는데 귀가 너무 작거나 귀가 너무 크신 분들은 이 이어 팁을 교체를 해도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이 노즐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노즐을 크게 만들면 어, 이 센서에 귀가 닿지가 않아서 귀에서 뗐을 때 음악이 멈춘다거나 그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없고, 또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 노즐을 짧게 만들면서 최대한 배터리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긴 대신 노즐이 짧은 이 단점이 조금 많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총평을 좀 내드리자면은, 저는 귀에 확실하게 완전히 맞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코드리스 완전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 가장 큰 핵심 사항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이 연결의 안정성, 얼마나 안 끊기고 얼마나 빨리 연결하느냐, 그 안정성을 가장 중요시 보고, 둘째로는 이 제품이 얼마나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기냐, 이 두 가지가 전 정말 크게 보고, 그 외 음질이라든지 뭐 편의성 기능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수적인 기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자브라 엘리트 고티가 정말 조금이라도 깔 부분 없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편리했고 좋았고, 정말 쓰면 쓸수록 정말 편리하다, 정말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 추천해줄 때 이 제품 좀 적극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많이 경쟁하는 모델이 이제 제이버드의 런이라는 모델이 많이 경쟁하는데, 제가 그건 실제로 써보질 않아서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품도 이제 후기가 좋은 걸 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자브라 엘리트 250T 모델이랑 그 모델이랑 꼭 같이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정말 우수한 제품이고, 에어팟처럼 오픈형 이어폰을 안 맞으시거나 싫어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에게는 아이폰 사용자분들도 정말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MFI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안드로이드 쓸 때보다 아이폰을 쓸 때가 더 이런 편리성이 좀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또 제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기능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안에 히어스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제 뭐 주변 소리 듣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오른쪽 유닛을 두 번 이렇게 눌러버리면 이 외장 마이크로 들어오는 소리를, 노이즈 캔슬링 이제 반대로 이 들어오는 소리를 쏴줘서 없애는 기능인데, 얘는 들어오는 소리를 입력해서 이 이어폰으로 출력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히어스루 기능 켜놓으면 이어폰에 껴도 이어폰에 낀 느낌이 안 듭니다. 정말 외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데서나 대중교통 타고 가실 때, 혹은 길거리 가실 때 조금 위험하실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소리 안 들리면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러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히어스루 기능은 정말 뭐 외부 소리 듣기 싫다 할 때 말고는 항상 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유용하고, 단 이게 노래를 들을 때도 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래 소리가 아이폰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나오냐면요, 제가 한 이 정도, 한 55%, 60% 정도까지 올리면 음악 소리가 이 외부 소리보다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외부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 히어스루 기능을 제대로 쓰고 싶으시다면 50% 아래로 한 이쯤에서 사용하시면 외부 소리랑 음악을 같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히어스루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브라 엘리트 65T 모델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총 4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무선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할 때 정말 통화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마이크 기능이 정말 특화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히어스루 기능도 되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제가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 기능을 제가 귀에다가 뭐 마이크로 입력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정말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리한 기능이고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엘리트 650T 모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도 꼭 염두해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이 정말 자브라 엘리트 650T만의 되게 특장점. 다른 제품도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히어스루 주변 소리를 들려주는 이어폰은 얘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이크가 특화되어 있고 그만큼 외부 소리가 잘 입력되고 잘 출력해주는 기능, 성능이 되게 우수한 제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써보니까 제 실사용기로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100점 만점이라고 따진다면 제 기준으로는 이어폰 안 맞은 거, 사이즈 안 맞은 거 제외하고 93점 정도 되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기도 무난하고 가격대도 사실 20만 원 초중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서 21만 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돈값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영상 리뷰는 마치고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에 올라가는 매체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약간 팁인데 이제 이 케이스를 충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케이스를 뺐다 꼈다 이걸 뺐다 꼈다 여기 이거 포트를 하면은 이게 금방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이게 되게 퍽퍽해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그네틱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꽂아 놓고 자석으로 붙여주면은 되게 편리하게 충전이 되거든요. 이건 방향도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꽂아도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무선 이어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마그네틱 케이블 꼭 추천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 꿀팁 같은 것도 참고해서 구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